이걸 어떻게 그냥 먹는 거죠? 여기 한국인들의 이 행동을 보고 프랑스 정부 관계자들이 충격의 말을 잇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표정인데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나 모리스라고 합니다. 프랑스 환경부에서 수질관리 전문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은 한국 출장이었습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는 생강 수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정화 작업을 해왔지만 여전히 강에서는 악취가 났고 심지어 올림픽 테스트 경기에서 선수들이 구토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방송되면서 프랑스는 국가적 망신을 당했죠. 환경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긴급 프로젝트 팀을 꾸렸고 저는 한국의 수질 정화 시스템과 청계천 복원 사업을 연구하러 동료와 함께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출발 전날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 거긴 애초에 물이 깨끗한 나라라 가능했던 거 아니야? 에드몽이 반신반의하며 말하자 소피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한국이야 원래 기술력이 좋은 나라잖아. 우리가 참고할 게 있을까? 솔직히 저 역시 의문이 들었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은 환경적 조건이 너무 달랐거든요. 하지만 당시에는 몰랐죠. 이 출장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출국 전날 여행 일정을 다시 확인했어요. 파리에서 인천까지 12시간 비행. 한국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였어요. 책이나 뉴스에서 본 게 전부였죠. 현대적인 나라라고는 해도 프랑스와 비교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캐리어를 정리하면서 알 수 없는 의문이 스쳤어요. 내가 틀린 걸까? 한국이 정말 배울 점이 있는 나라라면?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다음날 비행기에 올랐고 긴 시간 비행 후 한국에 도착하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장 먼저 느낀 건 공기의 신선함이었어요. 장시간 비행 끝에 대도시 특유의 탁하고 오염된 공기를 예상했는데 공기가 맑고 상쾌했어요. 마치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 중 하나가 아니라 한적한 시골에 착륙한 기분이었죠. 터미널을 걸어가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바닥은 반짝였고 유리벽은 깨끗하게 빛났어요. 사람들은 빠르고 질서 있게 움직였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현대적이면서도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출구 근처에서 저희를 안내할 한국의 환경 전문가 최 박사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온화한 미소를 가진 중년 남성이었고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분이었어요. 그는 손을 내밀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최대한 피곤한 기색을 감추며 인사를 건넸어요. 곁에 있던 소피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이 공항, 내 아파트보다 깨끗한데? 저는 웃음을 참았지만 솔직히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항을 나서자마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길은 넓고 매끈했고 자동차들은 신호에 맞춰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어요. 인도는 단정하게 정리된 가로수들로 가득했고 바닥에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공기마저도 파리보다 훨씬 가볍고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서울의 모습이 펼쳐졌어요. 반짝이는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고층 빌딩들, 한강을 가로지르는 현대적인 다리들, 넓게 뻗은 도로 위를 오가는 사람들, 곳곳에 공원이 자리 잡고 있었고 도심 속에서도 녹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그러다 강이 보였어요. 저게 한강인가요? 저는 무심코 창문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최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서울의 중심을 흐르는 강이죠. 보고서에서 생강과 한강을 비교한 사진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보니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생강은 탁한 물빛과 떠다니는 쓰레기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한강은 고요하고 넓었어요. 도심의 불빛이 수면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강변을 따라 사람들은 조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친구들과 앉아 여유롭게 담소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죠? 저는 무심결에 말해버렸어요. 최 박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수질 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일 직접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소피는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겨우 한강 하나만 보고 판단하긴 이르죠. 도시 곳곳이 다 이렇진 않을걸요. 그러자 최 박사님은 미소만 지으며 답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방에 짐을 내려놓고 발코니로 나왔어요. 도시의 불빛이 밤하늘에 반짝였어요. 파리 같으면 차 경적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렸을 텐데 서울은 놀랍도록 조용했어요.
활기가 넘치면서도 차분한 에너지가 흐르는 듯했죠. 화장실로 가서 수도꼭지를 틀어보았어요. 투명한 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마셔도 괜찮을까? 잠시 망설이다가 한 모금 마셔봤어요. 깨끗하고 신선한 맛이었어요. 파리에서 마시던 물처럼 금속 맛도 나지 않았고 소독약 냄새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정말 이렇게 다를 수 있나? 한국에서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도시는 생각보다 훨씬 깨끗하고 조용하고 예상보다 더 발전된 모습이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진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차에 적응하지 못한 채 일찍 눈을 떴어요. 호텔 창문 밖 도시는 이미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도로 위의 차들은 매끄럽게 흐르고 있었고 사람들은 목적지를 향해 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서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감탄하게 되었어요. 정확한 시간에 도착한 최 박사님이 저희를 마중 나왔어요. 소피와 함께 차에 오르자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준비되셨나요? 한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환경 프로젝트 중 하나인 청계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청계천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어요. 한때 고가도로 아래에 묻혀있던 작은 개천이 복원되어 시민들의 쉼터가 되었다고 했죠. 파리에서도 강과 하천을 복원하려 했지만 결과는 늘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을 지나며 이상하게도 기대감이 커졌어요. 청계천에 도착한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어요. 프랑스에서 봐왔던 도심 하천들은 대부분 인공적인 구조물로 덮여 있거나 오염된 물이 흐르는 곳이 많았어요. 생강 역시 파리의 상징적인 강이긴 했지만 오염이 심각한 상태였죠. 수십 년 동안 정화 작업을 해왔지만 여전히 물은 탁했고 곳곳에 쓰레기가 떠다녔어요. 그런데 여기는 맑고 투명한 물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어요. 물속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고 하천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고 있었어요. 징검다리를 건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벤치에 앉아 점심을 먹으며 여유를 즐기고 있었죠. 이게 정말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강이라고요? 제 뒤에서 소피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곳이 가능하지?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어요. 프랑스에서도 하천 복원 프로젝트를 여러 번 시도했었지만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었어요. 생강을 비롯해 프랑스의 여러 도시는 오염된 하천을 정화하려 했지만 결국은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행정 절차는 복잡했고 시민들의 관심도 높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부 구간은 복원 도중에 방치되어 더욱 흉물스럽게 변했죠. 이곳이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최 박사님이 제 표정을 보고는 조용히 말을 건넸어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여기는 고가도로 아래에 가려진 작은 하천이었습니다. 오염된 물이 흘렀고 악취가 심했어요. 하지만 정부는 이곳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놓기로 결정했죠. 수천 개의 건물을 철거하고 도로를 걷어내고 사람들에게 개천을 돌려주기로 한 겁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도심 속 강을 되살린다. 그것도 단 몇 년 만에? 프랑스에서는 강을 정화하기 위해 몇십 년 동안 노력해도 이 정도의 변화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해냈어요. 그것도 도심 한가운데에서 불가능할 것 같던 일을 해냈다는 사실이 가장 놀라웠어요.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죠. 여길 복원하는 대신 더 실용적인 개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하지만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노력한 끝에 지금 보시는 청계천이 완성되었습니다. 최 박사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이 단순한 도시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이곳을 거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 강은 단순한 하천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 걸요. 한국은 단순히 강을 정화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데 성공한 것이었던 거죠. 청계천을 따라 걷다 보니 곳곳에 환경 보호를 위한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하천 주변에서 쓰레기를 줍고 유지 보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물가에 가까이 다가가 한동안 바라보았어요. 파리에서도 이렇게 깨끗한 하천을 볼 수 있을까? 생강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프랑스는 수십 년을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악취가 나고 물은 흐리지 않죠. 그런데 서울은 단 몇 년 만에 이 개천을 되살려냈어요. 도대체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은 단순한 수질 정화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화는 가능하다는 믿음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아무도 생강이 깨끗해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라요. 그들은 강을 되살릴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해냈어요. 그 순간 저는 프랑스에서 해왔던 생각들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우리는 변화를 기다렸지만 한국은 변화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가장 큰 차이였어요. 저는 한국이 환경을 바라보는 방식이 프랑스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프랑스에서는 환경 보호가 종종 정부의 역할로만 여겨져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시민들, 기업, 정부가 함께 움직였어요. 하천 복원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고 민간 기업들도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기술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은 이 변화를 자신들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하천 정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우리는 주로 정부의 결정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행동하고 있어요. 저는 그 사실이 너무도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문득 생강을 떠올렸어요. 프랑스는 왜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돈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어요. 저희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 지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이곳에서는 불가능이라는 단어 대신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를 먼저 고민했어요. 그 작은 차이가 결국 이렇게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저는 결심했어요. 이걸 프랑스에서도 해볼 수 있을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이제 변화는 가능하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라는 걸 저는 청계천에서 배웠어요. 청계천을 둘러본 뒤 최 박사님은 우리를 한강 정수센터로 안내했습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깨끗한 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어요. 프랑스에서도 정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생강의 오염을 완벽하게 막지는 못했죠. 한국에서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물을 관리하고 있는 걸까요? 센터에 도착하자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여러 개의 모니터를 주시하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실시간 수질 검사와 정수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강의 수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오염 요소가 감지되면 즉시 정화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한 연구원이 설명하며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화면에는 한강 곳곳의 수질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미세한 오염 변화까지 감지에 자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워요. 저는 무심코 중얼거렸어요. 프랑스는 너무 오래된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문제가 생긴 후에 대응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있네요. 생강은 한강보다 훨씬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오염을 막지 못하고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노력했지만 여전히 개선 속도는 느렸죠. 그런데 한국은 최신 기술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어요. 한강이 이렇게 깨끗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시스템 덕분입니다. 최 박사님이 말하며 걸음을 멈추더니 연구원에게 작은 유리잔을 건네받았습니다. 이 물은 한강에서 직접 정수한 것입니다. 저는 잔 속의 맑은 물을 바라보았어요. 생강에서 이런 물을 바로 마신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대부분 생수를 사 마셨고 수돗물도 정수기를 거쳐야 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게 가능했어요. 소피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진짜로 마실 수 있다고요? 연구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물론입니다. 직접 한 모금 마셔보시겠어요? 저는 잔을 들어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셔봤습니다. 그리고 순간 멈춰 섰어요. 금속 맛도 없었고 화학물질의 흔적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깨끗한 물이었어요. 이게 수돗물이라고요? 소피 역시 한 모금 마신 뒤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보았어요. 거짓말 같아. 이건 그냥 생수잖아. 저희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웃었어요. 생강의 물을 이렇게 바로 마실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당연한 일이었죠. 그때 저는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어떻게 한국은 이런 걸 해낼 수 있었죠? 우리는 어디에서 잘못된 걸까요? 최 박사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가 더 뛰어난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우선순위의 차이죠. 그의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우선순위? 네. 한국은 깨끗한 물을 국가적인 목표로 삼았어요. 과학자, 정부, 그리고 시민들까지 모두 함께 노력했죠. 오랫동안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지금의 한강이 가능했던 겁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좋은 기술만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이건 마음가짐의 차이였어요. 한국은 강을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행동했고 결국 성공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사람들이 생강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거의 가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시민들조차도 이 문제를 자신들의 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였어요. 연구실을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유리잔을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투명한 물이 찰랑이고 있었어요. 우리는 왜 이런 물을 가질 수 없을까? 그때까지 저는 프랑스가 환경 보건의 선두주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앞서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 믿음이 깨져버렸어요. 한국에서는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특별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곳을 방문하고 저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이 도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시민들이 거리 청소를 하고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지하철역에서도 공원에서도 강변에서도 사람들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그런 문화가 없다는 것이 떠올랐어요. 문제는 시스템만이 아니었어. 우리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구나. 그때 저는 프랑스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더 좋은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변화는 가능하다는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최 박사님이 마지막으로 제게 말을 건넸어요.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셔서 이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앞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배울 준비가 됐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출장이 아니었어요. 이제 저는 변화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최 박사님이 저희를 한국 가정집으로 초대했어요. 사실 어떤 분위기일지 예상이 잘 안 됐어요. 프랑스에서는 동료를 집으로 초대하는 일이 흔하지 않거든요. 보통은 식당에서 만나서 업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저희를 초대한 분은 최 박사님의 오랜 친구인 이 선생님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 안가득 따뜻한 요리향이 퍼졌어요. 진한 감칠맛과 함께 마늘, 참기름 향이 은은하게 섞여 있었죠. 밖에 선선한 공기와 대비되는 아늑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이 선생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반겨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편하게 계세요. 곧 그의 아내분 유나 씨께서 쟁반에 차를 담아 조심스럽게 내오셨어요.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살짝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부엌 문 너머로 어린 딸 미나가 저희를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희는 낮은 식탁 주위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신선한 채소, 양념된 고기, 그리고 여러 종류의 김치가 한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파리 한식당에서도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은 있지만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었어요. 자, 많이 드세요. 이 선생님이 손짓하며 권했어요. 저는 젓가락을 들어 구운 생선을 한 점 집어먹자 입안 가득 깊고 풍부한 맛이 퍼졌어요. 기존에 먹어봤던 한식보다 훨씬 균형 잡힌 맛이었어요. 옆에서 소피가 김치를 한 입 먹더니 갑자기 기침을 했어요. 맵다며 그는 물을 급하게 들이켰어요. 유나는 피식 웃더니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곧 익숙해질 거예요.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이 선생님이 물었어요. 한국에 와보니 어떠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생각했던 것과 다르네요. 더 깨끗하고 더 발전되어 있어요. 프랑스가 환경과학에서 앞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 많다는 걸 깨닫고 있어요. 최 박사님이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기쁘네요. 변화는 언제나 열린 마음에서 시작되는 법이죠. 그때 유나 씨가 갑자기 물었어요. 프랑스 사람들도 수돗물을 그냥 마셔요? 소피가 웃으며 손을 저었어요. 아니요. 다들 생수를 사 마셔요. 프랑스 수돗물은 맛이 별로거든요. 유나 씨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수돗물이 깨끗하면 굳이 생수를 사 마실 필요 없잖아요. 저는 순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곳에서는 누구나 거리낌 없이 수돗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이 선생님이 잔에 물을 따라 건넸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투명한 물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파리에서는 정수기를 거치지 않은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이미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걸 봤어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죠. 물맛은 맑고 신선했어요. 소독약 냄새도 없고 쇠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게 수돗물이라고요? 이 선생님은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깨끗한 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이죠. 그 순간 저는 프랑스를 떠올렸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와인,
요리, 예술을 자랑스러워해요. 하지만 정작 가장 기본적인 것, 깨끗한 물의 가치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까요?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밖으로 나왔어요. 멀리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차들이 오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공기는 여전히 신선했어요. 소피는 길게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솔직히 이 여행이 이렇게 많은 걸 깨닫게 해줄 줄 몰랐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환경과학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최 박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게 변화의 첫걸음이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환경을 잘 관리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며 전 세계의 모범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을 연구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배우러 온 거였어요. 그 후 며칠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현장 방문, 회의, 연구로 꽉 찬 일정이었죠.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깨끗한 물과 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것.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부터 빗물 재활용 프로그램까지 모든 것이 세심하게 계획되고 철저하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어느 연구시설에서는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는 엔지니어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물의 흐름, 오염 수치, 심지어 날씨 패턴까지 추적하며 시스템을 미리 조정하고 있었어요. 마치 미래를 눈앞에서 보는 듯한 기분이었죠. 이건 정말 놀라워요. 저는 최 박사님에게 속삭였어요. 프랑스는 너무 오래된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문제가 생긴 후에 대응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있네요. 최 박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죠. 우리는 물을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각자가 역할을 하면 변화는 훨씬 빨리 이루어지니까요. 저는 생강을 떠올렸어요. 수십 년 동안 정화 작업을 해왔지만 여전히 개선이 더뎠죠. 어쩌면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잘못된 건지도 몰랐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저녁, 저는 한강변에 서서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늘은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었고 그 색이 물 위에 반사되며 유리처럼 반짝였어요. 강변을 따라 걷는 사람들은 삼삼오오 이야기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자연과 도시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파리도 이런 강을 가질 수 있을까? 그때 최 박사님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어요. 이번 여행에서 무엇을 얻어가시나요?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희망이요. 그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희망? 저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한국에서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변화는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은 누군가가 해결해주길 기다리지 않았어요. 스스로 행동했어요.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에요. 최 박사님은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렇다면 이번이 진짜 여정의 시작이겠네요. 프랑스로 돌아온 후에도 한국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직장에 복귀하자마자 저는 동료들에게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발표했어요. 우리도 한국의 방식을 적용해서 생강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러나 소피는 팔짱을 끼고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프랑스는 한국이 아니야.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을걸.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어디선가는 시작해야죠. 파리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건물도, 거리도, 생강도 그대로였지만 제가 달라졌어요. 흐린 강물을 볼 때마다 한강이 떠올랐어요. 서울에서 본 맑은 개천, 첨단 정수 시스템, 그리고 변화를 믿는 사람들까지 그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일에 복귀하자마자 저는 모든 에너지를 연구에 쏟아부었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한국의 수질 정화 방식을 프랑스에 적용할 방법을 연구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점점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과학자들, 도시 설계자들, 심지어 지역 정치인들까지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수질 관리 기술을 조사하고 프랑스에 맞게 적용할 방법을 찾아봤어요. 정부 관계자, 환경 전문가, 지역사회 리더들을 만나 설득하려 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프랑스는 한국과 다릅니다. 여긴 사정이 달라요. 그 말이 반복될 때마다 저는 더욱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몇 달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작은 시범 프로젝트들이 승인됐어요. 새로운 정화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시민들에게 물 절약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어요. 혁명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시작이었어요. 어느 저녁, 저는 생강을 따라 걷다가 발걸음을 멈췄어요. 몇몇 사람들이 강변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었어요. 강물에 떠있는 오물을 치우고 강바닥을 정리하는 모습이었죠. 그들은 과학자도 공무원도 아니었어요. 그저 이 강을 아끼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 제 마음속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났어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1년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었어요. 다시 찾은 청계천. 시원한 공기가 피부에 닿았고 물은 여전히 맑고 아름답게 흐르고 있었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시 돌아왔군요. 돌아보니 최 박사님이 미소 짓고 있었어요.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오니까 정말 좋네요. 파리는 어때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변화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 보려고 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번엔 가능하다고 믿어요. 최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화는 늘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한 걸음씩. 저는 청계천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는 이제 진짜로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변화를 만들어 갈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며 제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프랑스에서 어떤 것은 단순히 바꿀 수 없다고 믿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오염된 강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깨끗한 공공장소는 사치이며 수돗물을 마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저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 불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특별한 것을 보았습니다. 공중보건을 우선시하는 정부,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회 전체, 자연과 현대, 생활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도시.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깨끗한 물이나 잘 관리된 인프라만이 아니었습니다. 변화는 기꺼이 행동하면 가능하다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도 재밌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께서도 한국이나 해외에서 있었던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